안녕하십니까. 취업의 날개가 되어드리는 취업날드 박세용 코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을 통해서 또 열심히 작성을 해보시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에 대한 작성 가이드를 드리고자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말에 열심히 쓰셔서 다음 주에 이제 마감을 하실 거니까 그때까지 부지런히 쓰시면 되겠고요. 공공기관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공공기관 면접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면서 면접을 여러 기관들을 다녀봤는데 면접관으로서 실제 여러분들에게 이 글이 읽히느냐, 그리고 각각의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작성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느냐, 그러니까 질문자의 관점, 평가자의 관점에서 자기소개에 대한 첨삭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1번부터 봅시다. 평소 잘 알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시 함께 공동 작업을 하게 된 계기 및 배경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그 작업에서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킨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바이트 와 있습니다. 자, 일단 직업 기초 능력을 좀 이해하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NCS 자기소개서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기업은 그냥 쓰면 되지만 공공기관은 반드시 이 룰에 의해서 쓰는 것이 좋다. 물론 이 룰을 벗어나는 어떤 항목들도 있지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건보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그 기업의 특성들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직업기초 능력 10가지가 있다 그랬죠? 의사소통 능력부터 시작해서 직업인류까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 NCS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다 겪어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 자기소개서의 영역에서도 여러분이 준비했던 그 필기시험의 영역을 수리 등등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뭐 수리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항목은 뭐냐? 딱 봤더니 대인관계 능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대인관계 능력의 팀워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자기소개서 질문이 3개죠? 하나씩 구성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니? 라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능력의 팀워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스타 기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공공기관 자기소개서 또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스타 기법 STAR 그 다음에 500자 이상이 되게 되면 타이틀을 붙여주자. 소제목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지만 면접을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하게 진행돼요. 여러분들의 서류를 일일이 읽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희처럼 강사들도 굉장히 많은 서류를 보면서 훈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면접관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제목은 제가 평가자의 관점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소제목을 기본적으로 500자 정도 되니까 쓰시고 사람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경험에 대해서 두 가지식으로 시츄에이션, 태스크 부분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뭐 했니? 성과를 냈니? 그럼 제가 성과를 낸 경험은 공동 작업을 해서 성과를 낸 경험은 주어, 상황, 시츄에이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여러 가지 있겠죠? 평소 잘 알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는 탁과에 가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인턴으로 모였던 또는 아르바이트 조직에서 뭔가를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시작하게 됐던 그런 상황들, 그런 사건들을 꺼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 작업을 하게 된 계기 및 배경이 뭐냐? 공동 작업이라는 게 내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조직 안에서 함께 됐던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이 아니라 이런 어떤 미션 상황이 주어진 거죠. 그때 상황이 뭐였었냐? 근데 이걸 함께 하기 위해서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그런데 그 조직에서 그렇죠?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킨 부분이 뭐냐?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럼 여기부터는 분명히 첫 소절에서는 대인관계의 팀워크를 묻는 질문인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의사소통 능력에 표현 능력, 의사 표현 능력이 있고 대인관계 능력에 협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들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방법론, 그 다음에 협상의 기술이 나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1번 항목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한, 이 항목에서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기소개서의 어떤 그 항목별 비중을 보자면 소제목, 상황과 태스크를 전체 자소서에 한 30%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500자 그러니까 한 150에서 180자 정도로 써주시고, 나머지 관철시킨 부분의 구체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약 40에서 50% 정도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자에서 230자 정도, 250자 범위 내에 써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R 부분, 어떻게 끝났습니까?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이제 20%에서 30% 정도 비중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평가 부분에서 상황 설명을 길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NO! 그러면 안 읽혀진다. 1번 항목 넘어갈게요. 자, 2번 항목 볼게요. 질문 볼게요. 질문은 소속된 조직, 팀, 동아리 등 여러 가지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상황, 그 조직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친절하게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기존 방식이 아닌, 여기 밑줄 치는 거예요. 밑줄. 자신의 방식을 사용한 이유를 서술해 주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봤더니 뭐예요? 자, 직업기초 능력 중에 질문이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사고력, 두 번째 뭡니까? 문제 처리 능력이다. 그래서 이 항목은 두 가지를 다 적절하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창의력을 쓸 때, 사고력을 쓸 때는 남다른 아이디어니까 나와야 되고, 문제 처리 능력은 문제 인식을 통한 대안, 적용, 평가의 구성으로 가거든요. 문제 처리 능력이. 그런 부분에서 이 사고력 부분에서의 참신한 아이디어 능력, 그 다음에 문제 처리 능력의 대안 제시에 대한 적용, 이런 패턴들로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쓰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소제목을 써주세요. 소제목은 항상 결과물, 기존에 없던 방식이 아닌 거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방식을 도입해서 어떤 성과로 이어지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어떤 방식.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뭐 어떤 전공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전공대로 쓰셔도 되고, 이건 전공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능력, 문제 처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제시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스타 방식으로 쓰라고 말씀드렸죠. 시점 언제냐, 어떤 조직이냐, 팀이냐, 동아리냐, 팀명을 입력해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입니까? 이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무엇을 할 때, 제가 해결한 경험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나만의 방식을 해결한 경험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 어떤 조직에서 일할 때입니다. 태스크, 어떤 상황이냐, 어떤 문제냐, 당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써주시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써주시고, 그 당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나 근거가 어떤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아이디어의 참신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에서 여러분이 제시한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걸 써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체 40% 정도를 차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성과가 났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접근 방법과 진행 방법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했는지를 여러분이 배웠다.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해 주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소재가 아니어도 된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 중에서 찾으시는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자신만의 방식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참신성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창조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여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2번은 그렇게 끝내도록 하고 3번 볼게요. 학과, 동아리, 학회, 공모전, 인턴 등 본인이 새로운 팀 또는 조직, 친절하네요. 그렇죠? 들어가서 적응해야 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자,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새로운 조직을 가잖아요. 학교라는 조직은 대부분 여러분이 친했던 사람들과의 반복적인 어떤 만남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회 조직은 다 새롭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에 여러분들이 입사를 할 건데 입사해서 어떻게 조직에 적응할 일과 사람의 그렇죠? 그런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이 뭘까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돼요. 이 자기소개서 쓸 때는 항상 NCS 사이트를 띄워놓고 씁니다.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이 있으니까. 그 중에 딱 보니까 조직 이해 능력입니다. 조직 이해 능력은 국제감각, 조직 체제 이해 능력, 경영 이해 능력, 업무 이해 능력 4가지로 구성돼요. 물론 자기소개서의 항목을 보게 되면 조직에 대한 어떤 뭐 체제 이해나 경영 이해 능력을 묻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항목으로 볼 때는 조직 이해 능력을 묻고 있기 때문에 스타 방법으로 쓸다고 가정해보고 자,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의 소재를 가미해서 작성을 하셔도 돼요. 이 소재는. 그래서
기본은 조직의 능력이지만 의사소통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이 그런 어떤 의미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다. 자, 쓰는 방법론을 설명드리자면 S. 언제 어떤 조직입니까? 새로운 조직 이름, 여러분들이 들어갔던 조직명을 써주시면 되고, 그때 어떤 조직에서 저는 빠른 적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2갈씩. 면접관은 여러분들 글을 길게 읽기 힘들다. 물론 이 서류는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서류평가 부분에 평가위원이 있고 면접위원들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면접위원들이 구성을 해서 이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 다음에서는 이제 면접에 실제 활용되죠. 이 절차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제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의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게 어느 단계에서 더 깊이 있게 읽혀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태스크를 볼게요. 자, 태스크는 적응을 해야 됐던 상황은 어떠했는지와 어떠한 과제를 부여받았는지, 조직의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일단 여러분이 새로운 조직에 가서 동아리나 학회나 공모전 인턴 등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어떤 미션을 받았는지, 조직의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꼭 써줍니다. 자, 그러면 액션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 구성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일종의 이런 거야. 여러분이 딱 보고 나서 눈치를 보는 거죠. 저 과장님 이런 거 같아. 저 팀장님 성격 이러네. 저 대리는 어떤 성격이래. 그래서 조직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조직의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 조직은 상명하복 조직인지 아니면 의사소통이 이렇게 평범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걸 빨리빨리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가? 물론 강사분들은 애니어그램이다, 뭐 MBTI다,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디스크다, 이런 여러 가지 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분석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액션은 뭐가 되냐면, 저 사람은 주도형인 사람인가? 저 사람은 팔로우십이 강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배려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공감과 경청을 좋아하는가? 이런 유형들을 대화를 통해서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적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했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맞게 소통을 하는 거죠. 이 A 대리는 예를 들면 인턴의 A 대리님은 질문을 할 때 아이디어를 물어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항상 그래서 그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 그래서 그렇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해드리고, 이 과장님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아서 뭘 선택하라고 하면 되게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어떤 아이디가 있는지 조언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개방형 질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에 대한 빠른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 소통이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은 동기부여가 필요했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여러분이 적용을 했다는 이야기를 써주시면 되겠죠.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제 우리 조직에 여러분이 들어온다.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오면 거기에 새로운 조직의 사람도 만나겠고 민원인도 만나겠고 조직의 특성도 있겠고, 그럴 때 어떻게 적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궁금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3번 항목에 이야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벌써 4번 항목이네요. 4번 항목, 어떤 일을 맡아서 수행하며 정해진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경험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나 규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공식이에요. 뭡니까? 직업윤리. 그 다음에 밑에 상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지켜야 했던 절차 또는 규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쓰래요. 지켜야 했던 절차 규정이니까 이건 뭡니까? 의사소통 능력, 직업윤리, 직업윤리의 공동체 윤리. 공동체 윤리는 뭡니까? 봉사, 책임, 준법, 직장예절. 준법을 물어보고 있구나. 거의 실제로 이 직업윤리 질문은 공동체 윤리 부분에 준법성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공식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준법성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 이제 이 기관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기관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융통성과 여기에 준법성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준법성과 만약에 여기에 융통성이라는 부분이 대치가 됐는데, 이때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정이라는 게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규정과 이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게 어렵거나 아니면 반대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들, 마음은 이해돼요. 민원인들과 상담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이해되는데 그 사람 민원인의 이야기를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거나 규정이 없다고 했을 때 지키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겠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속 조치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대로 진행을 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원칙만 있으면 돼요가 아니라 인간적 면모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가에 대한 미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쓰다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생각하고 글을 쓰면 되겠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칙의 중요성, 공과 사의 갈등 상황에서 공을 선택했지만 거기에 나는 원칙과 융통성이라는 부분과 인간적 면모도 여기 적용됐다. 입사회도 이런 상황에 있다면 분명히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규정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겠다. 또는 이게 민원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업무의 절차 과정에서 어떤 여러분 융통성이라든지 거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이런 능력들을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빠르게 전체 항목들을 다뤄봤고요. 공단의 홈페이지를 많이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철저하게 NCS의 직업기초 능력 부분에 글 쓰는 기법으로 이 자기소개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쓰시고 다만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NCS 직업기초 능력을 띄워놓으시면 돼요. 제가 여기 띄워놓을 드릴게요. 거기다가 보시면서 아, 이 능력이 이걸 말하는구나. 여기서 평가 요소는 뭐가 있구나. 이걸 보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뭐 힘든 시절에 여러분들 또 열심히 쓰셔서 여러분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부분 가시고요. 기업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내용을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취업을 건승을 빌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취업 화이팅!